제가 생각했을 때 이 차량은 이 가격을 주고 살만한 합리적인 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가도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여기 들어가 있는 옵션이라던가 이런 전체적인 차량 성능 등을 봤을 때 저는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It's heavy. Yeah, I gotta keep it trendy on my soul. I'm the most selfish person that I know. Here we go down the rabbit hole. Got a couple carrots around my neck. Self-respect. When you out of line, you put yourself in check. They don't hear me. They don't hear me though. Cycles going round and round and round like a merry-go. Stand for truth or fall for any old scenario. That's why I keep my circle smaller. 안녕하세요, 서우토반입니다. 오늘은 벤츠 C클래스 300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출발하시면서 자기소개, 차량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동탄에 거주하고 있는 28살 C300 차주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풀체인지된 6세대 더 뉴 C클래스 C300 AMG 라인 차량이고요. 코드네임 같은 경우에는 W206 차량입니다. 지금 출고는 4월 27일 해서 이제 4개월째 접어들고 있고요. 주행거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차를 데일리로 쓰기보다는 이제 출퇴근은 다른 차로 하고, 이 차는 주로 이제 주말이나 여행할 때 주로 써가지고 한 2,400km 정도 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신 이유가 네. 지난 편 C클래스 편을 보고 내가 나가야겠다 해서 나오셨다고 했는데 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그 저번에 이제 C클래스 리뷰하셨던 차주분께서 약간 너무 단점 위주로만 리뷰를 해주셨던 게 이제 지금 타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속상해가지고 네, 출연을 좀 결심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칭찬 위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C300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단점만 보고 싶으면 그분 영상을 보면 되고요. 장점을 듣고 싶으면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 금액 내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가액만은 6,800만 원이고요. 브라운 시트 옵션이랑 그다음에 무선 충전기 옵션까지 해서 브라운 시트 41만 원, 무선 충전기 32만 원 해서 총 6,873만 원에 출고하게 되었습니다. 구매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50% 선수금 넣고 36개월 할부로 해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36개월이면 월 납입금이 얼마 나오나요? 지금 월 납입 금액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보험료는 얼마 나오나요? 제가 지금 부모님 외 지정 1인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12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 26세가 넘어가니까 보험료가 이제 많이 절하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12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연비는 어떻게 나올까요? 공인 연비는 지금 인터넷상의 재원으로는 10.9km 정도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접 주행해 봤을 때는 시내에서 주행할 때는 평상시에는 한 8km, 9km 정도 나오고 있고, 막힐 때는 한 7km 정도까지 떨어지는 것 같고요. 고속 주행에서는 제가 직접 주행했을 때는 한 13km, 14km 정도 나오고, 크루즈 컨트롤 켜고 항속 주행하면은 제가 한 17, 18km까지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이번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연비도 조금은 향상이 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장점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제가 느끼는 첫 번째 장점은 주행 안정감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핸들이 AMG 라인 핸들이어가지고 나파 가죽이 들어가 있는데 핸들이 굉장히 묵직하고 두툼해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고속 주행 시의 안정감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코너링에서도 되게 안정감이 뛰어난 편입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독일 모든 차량들의 공통점인 것 같은데, 고속 주행을 해보면 확실히 되게 안정적으로 차를 주행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고속 주행 시 이 차량이 나한테 안정감을 준다. 네. 운동 능력이 좋다고 보면 되겠네요. 근데 이게 운동 능력이 좋다고 하기에는 4기통 저배기량 차량이다 보니까 엄청 뛰어난 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 이 차량이 제가 알기로 재원상 제로백이 6초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6초 정도면은 굉장히 준수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운동 성능이 뛰어난 편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다른 차량들과 비교했을 때 정말 뛰어나다 이런 거를 생각하기엔 조금 힘들고, 그런 걸 느끼시고 싶으시면 AMG로 넘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화끈하게. 네. 평상시에 주행할 때 뭐 운동 성능이 부족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또 장점 어떤 거 있을까요? 두 번째 장점은 승차감을 꼽고 싶은데요. 벤츠에서 엔트리 라인인데 뭐 물론 E클래스랑 S클래스에 버금가는 그 정도의 승차감은 아니지만 굉장히 뛰어난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E클래스나 S클래스의 승차감을 기대하시면 뭐 그 정도에는 못 미치겠지만 C클래스가 이 정도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승차감을 저에게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엔트리인데 이 정도야? 이런 느낌이요? 네.
얘도 좀 예민하군요. 네, 그거 단점이에요. 그러면 또 장점 어떤 거 있을까요? 주행 편의성을 꼽고 싶은데요. 지금 주행 편의 장비가 되게 많이 탑재되어 있어요. 차간거리라던가 차선 유지 같은 크루즈 컨트롤 관련된 옵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옵션들이 굉장히 우수해요. 전 차주분께서는 테슬라에 비해서는 못하다. 제가 테슬라는 안 타봐서 테슬라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정도면 굉장히 준수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앞차와의 간격도 유지를 잘하고 차선 유지도 잘하고 앞차가 정차하면 정차하고 재출발하면 재출발까지 해서 따라가는 것까지 가능합니다. 신호등 혹시 보나요? 신호등은 못 봐요. 신호등은 못 봐요. 네, 그래서 막히는 도로에서 이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어서 장점 어떤 거 있을까요? 세 번째 장점 같은 경우에는 센터페시아를 꼽고 싶은데요. 이 센터페시아가 처음에는 되게 좀 작동법이나 이런 게 좀 불편하고 여기저기 꼭꼭 숨어 있는데 조금만 작동법을 익히시면은 저는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보다 훨씬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요? 네, 항목별로 정렬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이 항목에 들어가면은 다양한 것들을 설정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센터페시아가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MBUX 시스템 그게 굉장히 스마트해서 음성 인식을 되게 잘해요. 주행 중에 하이 벤츠 불러서 명령어를 입력을 하면 이전 세대에 비해서 이해를 잘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하이 벤츠, 이제 말씀해주세요. 에어컨 온도 좀 낮춰줘. 온도를 21도로 낮춥니다. 잘 알아듣네요. 네. 그러면 또 이어서 장점 어떤 거 있나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C300 차량에만 들어가 있는 옵션인데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이제 안드로이드 오토로 연결을 해서 T맵을 사용하시면 안 나오긴 하는데 자체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를 입력하면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여기 나오는데 처음에는 저도 조금 적응하는데 어렵고 불편했는데 조금 적응을 하고 나서 보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신호도 인식을 해요. 차량 정차하고 있을 때 신호등이 안 보이는 위치에 있을 때 차가 신호등도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안 보이는 위치에 있을 때 위에 있는 신호등을 보여주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순정 내비가 네. 사용할 만한가요? 제가 이전에 벤츠 탈 때는 내비가 진짜 좀 바보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는데 이 내비게이션 상당히 약간 벤츠가 한국화가 많이 됐어요. 예를 들어 T맵이랑 비교한다. T맵이 10점 만점에 10점이면 네. 얘는 몇 점으로 볼까요? 저는 한 8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 큰 도로만 찾아간다던가 네. 아니면은 뭐 가속 단속을 잘 못한다라던가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 독일에서는 구간 단속이 없어서 구간 단속을 약간 인식을 못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 단속도 인식을 하는 내비게이션이 탑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내비게이션이 우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포 시스템도 좋은데 내비게이션도 좋다. 네. 그러면 또 장점 어떤 거 있나요? 다음으로는 이 차량이 지금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스탑앤고에 굉장히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존 차들은 시동이 꺼졌다가 걸리는 거에 대해서 이질감을 되게 많이 느끼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시동이 꺼졌는지 켜졌는지 인식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워요. 지금 이제 꺼진 상태입니다. 네, 지금 꺼진 거고. 네, 이게 켜진 오! 겁니다. 진짜 소프트하네요. 그래서 이게 켜졌는지 꺼졌는지 이런 걸 인식을 못하도록 굉장히 이질감 없게 만들어놨다라는 게 저는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장점 어떤 거 있을까요? 이 차량에만 들어가 있는 옵션인데요. S클래스에 들어가 있는 옵션인데 디지털 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요. 이 디지털 라이트 성능이 굉장히 우수해요. 상향등을 켰을 때도 건너편에 차가 있으면 그 차량을 인식을 해서 그 부분만 상향등을 꺼준다던가 좌회전을 하려고 그러면은 좌측으로 꺾어주고 우회전 하려고 하면 우측으로 꺾어주고 이런 성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라이트 밝기는 어떤가요? 굉장히 밝아요. 시골길 같은데 주행하시면은 가로등 많이 없는데 주행하기 되게 불편하시잖아요. 이 차량이 들어간 디지털 라이트로 주행을 하시면 전혀 불편함 없이 주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단점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단점인데요. 이거는 모든 벤츠 오너분들이 말씀을 하시고 저도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맞춰봐도 돼요? 네. 미션이죠. 네, 맞습니다. 이 벤츠의 9단 미션이 너무 아쉬워요. 전 차주분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1, 2, 3단에서는 진짜 버렸다라는 표현은 좀 과격할 수 있지만 조금 아쉽다, 서운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제가 알기로 BMW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행 성능이나 운동 성능이 뛰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ZF 미션으로 알고 있어요. ZF 미션을 협업을 해서 사용을 해주면 더 만족스러운 차가 될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알기로 벤츠가 지금 F1 같은 거에서는 지금 8년째 1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쵸.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회사가 아닌데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조금 서운하다. 그러면 또 이렇게 아쉬운 거 어떤 거 있나요? 두 번째 아쉬운 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장점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센터 패시아가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또 단점이 되는 게 모든 거를 센터 패시아로 통제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먹통이 될 경우에는 공조장치조차도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 제가 커뮤니티를 보니까 이게 지금 아무래도 풀체인지 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자잘자잘한 소프트웨어 이제 이슈들이 있더라고요. 그 경우에 보니까 이게 꺼져서 공조장치도 못 켜고 이 더운 날. 아 진짜요? 네. 아 실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있으시더라고요. 아이고.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MBUX 시스템으로 벤츠를 불러서 에어컨 켜달라 그러면 켜주기는 하는데 순간적으로 꺼지면 사람이 네. 당황해서 인지를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너무 의존도가 높다라는 게 조금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어서 아쉬운 거 어떤 거 있나요? 그 다음으로 아쉬움을 느끼는 거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뛰어난 이제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기능들이 있는데 또 반대로 단점이 되는 게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너무 예민해요. 파크트로닉 시스템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최소 1m 이상의 공간이 남아 있는데 알림음은 막 이제 곧 사고가 날 것 같이 엄청 경박하게 네. 알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차 받고 주차할 때 초보 운전된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얘가 큰일 난 것처럼 네, 표현하니까. 그 이게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기능 중에서 네. 충돌이 예상이 되면은 차량을 갑자기 세워요. 고속 주행하다가 제가 한번 서봤거든요. 옆차를 인식을 하니까 차량을 세워버리더라고요. 그때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쵸. 고속 주행인데. 네. 그때 몇 킬로 정도였나요? 그때가 100km? 110km 정도 달리고 100에서 110km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옆차 인식해서 멈춘 거예요? 네, 이게 이런 와. 곡선도로였는데 옆차가 조금 차선을 붙으니까 확 세워버리더라고요. 그때 좀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당황해서 사고 나겠어요, 그건. 네, 그리고 뒷차가 조금만 이제 앞차랑 간격을 유지를 못하면 뒷차가 아마 그쵸, 차를- 추돌하는 거죠. 네, 추돌을 할 것 같습니다. 조절할 수는 없나요, 이 감도를? 민감도는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할 수 있는데 설정을 해도 민감합니다. 커뮤니티에서는 뭐 이제 벤츠 막 귀신 감지한다 뭐 이런 농담들도 있을 네. 정도로 좀 많이 예민한 것 같아요. 그럼 또 아쉬운 거, 단점 어떤 거 있을까요? 다음 단점 같은 경우에는요, 이 차량이 주행할 때는 부드러운데 소음이랑 잔진동이 조금 있습니다. 이 차량이 4기통 차량이다 보니까 벤츠 모든 4기통 차량들이 그 정도 소음이 있다고는 하는데 가솔린 차 하면은 정숙함을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쵸. 전차를 디젤차를 탔었어서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많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약간 소음이 좀 있는데 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벤츠 4기통이 또 시끄럽다고 나름 유명하잖아요. 네, 그러면 또 아쉬운 거, 단점 어떤 거 있나요? 이 차량이 전작에 비해서 휠 베이스가 3cm 정도 넓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뒷좌석의 레그룸이라던가 이런 공간이 굉장히 여유로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클래스의 한계는 극복을 하지 못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뒷좌석이 아직은 조금 좁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뒷좌석이 좀 살짝 서 있어요. 수직으로 거의. 각도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장거리 주행 시에 뒷좌석에 사람이 타고 있으면 피로감을 느낄 것 같다. 혹시 이 차량 타다가 후회하신 적 있나요? 차 자체에 대해서 후회한 적은 없는데 서오토바님 영상에서 한 6개월, 7개월 정도 전에 네. M340i 차주분께서 리뷰한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리뷰하신 걸 봤는데 그 리뷰를 보니까 가격 차이 얼마 안 나는데 네. 운동 성능은 좀 차이가 많이 나네. M340i를 살 걸 그랬나? 살짝 이제 후회했는데 실내랑 네. 이제 이런 거 보고 나서는 그래 그래도 이만한 실내에 이만한 옵션 없지 하면서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남자라면 누구든 그 생각 할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이 차량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구매하기 전에 참고해야 될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독일 3사를 입문하시고 싶으신 분들한테 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차량 가격은 조금 있는 편이지만 안에 있는 옵션이라던가 이 클래스에 접근을 할 때 굉장히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좀 컴포트한 드라이브와 훌륭한 실내, 훌륭한 옵션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하시는 분들이 이 차량을 구매하신다면은 저는 아주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에 이어서 이 차량 구매하시기 전에 비교했던 차량 어떤 거 있었나요? 저는 원래 맨 처음에는 제네시스 G70 3.3 터보 AWD 스포츠
패키지를 구매하고 싶었어요. 네. 나이도 조금 아직은 젊고 하다 보니까 네. 스포츠카 감성이 나는 차를 좀 타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6기통 V6 엔진에서 오는 그런 운동 성능을 한번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 너무 반대를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도 가끔 공도에서 보면은 좀 약간 아픈 손가락이에요. 보면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그래도 지금은 이제 이 차량 타고 있으면서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G70 비교하셨었고 다른 차량 비교했던 건 없나요? 이제 차량을 직접적으로 구매할 때는 금액에 맞춰서 비교를 할 때는요, G80 생각했었고요, CLA 45S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CLA 45S는 같은 이유로 이제 부모님께 거절을 당했고 G80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이제 차량 자체가 이제 네. 급이 조금 세대가 있는 분들이 타는 차량들이다 보니까 저한테는 조금 안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은 G80을 사시기를 원했는데 나 혼자 타고 다닐 거니까 네. 굳이 큰 차량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G80이랑 그 다음에 E클래스 또 같이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 이 차량이 E250 아방가르드보다 100만원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가격이면 E클래스도 살 수 있긴 한데, E클래스가 내년 하반기 정도에 풀체인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아마 풀체인지가 되면은 차량 출고하자마자 몇 개월 안 탔는데 구형되는 게 조금 속상해서 네. 그냥 이 차량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 마지막 총평 부탁드릴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차량은 이 가격을 주고 살만한 합리적인 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차주분께서 뭐 되게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 중에서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제가 이 출연을 결심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요즘 커뮤니티에서 좀 되게 통용되고 있는 밈, 그돈씨라는 말 있잖아요. 그돈씨가 이제 원래는 다른 의미였는데 그 돈 주고 이제 C클래스를 왜 사냐,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타고 네. 있는 제 입장에서는 나 너무 속상하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자재 값도 오르고 물가도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여기 들어가 있는 옵션이라던가 이런 전체적인 차량 성능 등을 봤을 때 저는 충분히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마 다른 회사들도 풀체인지가 되면 저는 아마 이 급들이 다 비슷한 가격을 형성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차량이 제가 봤을 때 욕을 먹는 이유가 가격대에 선택권이 많아서 비난 아니 비난을 받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고 만약에 주변에서 고민을 한다면 전 적극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전 세대 C클래스를 이 가격에 팔면 욕먹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변했잖아요. 그쵸. 이 변한 C클래스의 가격은 맞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하실 말씀 있나요? 제가 이런 출연이 처음이고 요즘 유행하는 MBTI가 I다 보니까 좀 이런 출연을 하게 되는데 좀 약간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잘 리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좀 혹시 불편하신 부분들이 있으셨더라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을 하시고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서우토바님 영상 보니까 벤츠랑 BMW 차주분들께서 좀 되게 이제 갑론을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두 브랜드는 추구하는 방향성이 다른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벤츠는 추구하는 방향이 있고 BMW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벤츠가 낫다, BMW가 낫다 이걸로 갑론을박을 하기보다는 이런 부분에서는 벤츠가 낫고 이런 부분에서는 BMW가 낫다라면서 서로 좀 존중하는, 한국에서는 또 특히 독3사, 그러니까 독일 3사 브랜드를 되게 라이벌로 많이 취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서 그런 문화들이 조금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 좋은 차량이다. 네. 굳이 이거 가지고 뭐가 좋네 하지 말자. 네. 저도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서오토반은 다음번에 또 다양한 차종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오토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